자, 그러면 2부로 넘어가죠. 2부는 제가 계속 기다려왔던 네. 날릴래요 남유진 편입니다. 그럼 바로 일 넘어가? 네, 쉬실까요? 아니야. 네. 근데 아니 그 남유진 전 구미시장은 네. 뭐 이슈도 없잖아. 알아서 날려져 있는데 뭐 갑자기 왜 소환하는 겁니까? 그 남유진의 날이 있어요. 남유진의 날이 있어. 11월 14일. 11월 올해는 14일. 수능. 아 수능일 11월 14일이 무슨 날이냐? 박정희 생일잔치 하는 네. 날이거든요. 탄신제. 네, 박정희 탄신제를 만든 사람이 남유진 구미시장입니다. 그리고 탄신제 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인 반신. 네. 반인 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반인 반신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마다 해왔어요. 그리고 해마다 언론에 나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해마다 그날이 되면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작년에 물어봤잖아. 네, 이 반인 반신 오히려 박정희 생일날에 기분을 냈던 사람은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었죠. 그렇죠. 네, 이 남 전 시장이 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한다니까. 네. 하고 싶어 한다니까. 제가 이제 우리 날릴레오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저격했던 사람이 현역. 현직자거나 현역이죠, 네. 현역. 네, 현역이었죠. 이완영 의원 또 우리가 처음 저격했을 때는 현역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저격하고 그 다음에 한번 쓰러진 거 다시 밟았지. 네. 북한 참시. 미워합니까? 내 관통각 뜯어냅니까? 그 다음에 누구 있었죠? 백이철 백이철. 대구 동구청장, 그리고 최교일 국회의원, 그리고 장욱현 영주시장. 네. 이렇게 현역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석 특집으로 진상자랑 할 때 거론했었던 사람들, 또 지방의원들, 현역입니다. 처음으로 전직자가 나왔는데, 남유진 편을 내가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말할 건 되게 많은데, 네. 남유진 전 시장은 국회의원, 구미 지역 국회의원에는 출마하지 마세요. 뭐 다른 데 가시는 거는 제가. 아니요, 출마하셔야 돼요. 네. 한국당 공천을 구미의회에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김현권 민주당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의 1대1 구도를 상정했더니, 김현권 전 의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네.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네. 김 전 의원 아직 한 번도 안 하셨, 한 번 하셨는데, 김현권 의원 입장에서는 남유진 전 시장이 나오는 게 좋긴 해요. 네. 예, 근데 제가 나오지 말라는 건 인간적으로 다 생각해줘서 하는 얘기예요. 남 시장을. 나와서 개망신 당하지 말고. 예, 그리고 나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했던 날릴레오 편이고 막 돌아다닌다니까?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제가 시청자분들 위해서 네. 사진을 하나 사람들이 띄워놓겠습니다. 남 시장? 남유진 누군지 잘 몰라. 맞아요. 그래도 반인 반신 이러면 아는데. 맞아요. 이 반인반신에 네. 얽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이 반인반신이다 동상 앞에서 네. 이렇게 생일잔치 하면서 이 워딩을 했던 걸 모 기자가 네. 이걸 보도를 했는데, 네. 처음에 남유진, 세미콜론 하고, 네. 박정희는 반인 반수. 그리스 시화에 나오는 인어야, 인어. 박정희 인어였어. 박정희는 반인 반수 이렇게 보도하는 바람에 네. 구민시청에서 항의 전화를 난리 받고 났겠네. 아니 감히 반인 반수라니. 켄타우로스처럼 머리는 말이고 뭐지 사람이고 뭐 몸은 말이고. 반인 반신이다 바꿔달라. 반신반의 했겠네. 반신반의. 그걸 읽고 나서. 네. 자, 근데 우리 좀 가벼운 것부터 하나 까고, 박정희 탄신제 관련한 거는 많으니까, 네. 할 말이, 이창원 대표도 관계되어 있는 구미 독립영화제. 우리가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티셔츠 하죠. 한번 입고 와야 되는데. 네. 구미 독립영화제가, 제가 이제 2010년 지방선거 나갈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영화제를 만들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영화인 몇 분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출마할 때쯤에 어떤 영화제가 좋겠냐 했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는 코미디 영화제였어요. 구미는 뭐 서울이라든지 대구, 대도시하고 조금 다르고 어떤 공단 노동자들도 많고 한데 뭐 여성 영화제, 환경 영화제
그리고 뭐 음악 영화제 이렇게 잡게 되면 조금 그리고 음악 영화제는 제천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영화제 환경 인권 여성 다 또 타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영화제 포화 현상이 우려된다라는 의견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독창적이려면 코미디 영화제 어떨까? 그리고 코미디 영화제는 선정할 수 있는 영화가 많아요. 예, 그리고 부담 없이 볼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자문을 구한 결과 코미디 영화제 괜찮은데 구미의 특징이 뭐냐? 젊은 사람이 많지 않냐? 그렇다면 신인들이 데뷔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를 만드는 건 어떻냐? 예, 그래서 이제 독립영화 아이디어도 살짝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사진 저렇게 걸어놓으니까 네. 남유진 출연한 것 같다. 네. 그 독립영화제를 결국에 만들었어요. 그 당시 집행부 공무원 중에 좀 뜻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예. 그래도 그분도 저한테 원하는 게 있었어, 사실. 자기가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많기 때문에 살짝 딜을 한 거예요. 네. 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부도 그 위에 간부들도 오케이를 했고 시장도 오케이를 했겠죠. 그래서 그 구미 독립영화제를 만들어서 그게 2012년에 1회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벌써 7년. 그리고 그때 주최가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가 예. 주최를 주관이었죠. 주관을 하고 그 행사를 할 때 진행을 인디053 같이 했죠. 하면서 함께 했죠. 이창원 대표가 그때 무대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GV라고 이제 감독들과의 그렇죠. 대화를 제가 진행을 했었죠. 네. 예. 그랬는데 그게 2014년까지 3회까지 가다가 없어져요. 제가 의원을 그만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없어집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과정에 대해서. 뭐 없어지면 그만이지 뭐. 나는 내가 딴일하면 되지 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었어요. 맞아요. 없을 때. 예. 그리고 5호 극장, 예. 대구의 독립영화 전문 극장 그 개설 준비로 바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독립영화협회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구미시 내부에 이 영화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여러 코너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도 조직하고 했었지만 영화제 역사가 길지 않았고 또 어쨌든 밖에서 오신 전문가들이 꾸려왔던 그런 영화제다 보니까 내생적으로 이걸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저 사진은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네. 구미 독립영화제 네. 그 GV를 하고 있는 사회를 보고 있는 이창원 대표의 사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협회 관계자랑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정말 웃긴다는 거예요. 남유진 시장의 영화 철학이 나옵니다. 영화 철학. 남유진 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남유진 당시 시장이 그 문화예술 담당관 과장에게 계장인지 과장한테 시에서 영화제를 하려면 007, 그렇지. 명량 이런 거 들어야 씨발 니 돈 내고 가서 보세요. 저 롯데시네마 가서 봐. 영옆에 거기. 그리고 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그 김수근 씨가 설계하는, 설계했다고 예. 많이 유명해졌던 빨간 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명절 때마다 그런 거 해요. 공짜로 그 흥행했던 영화 다시 한번 틀어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독립영화제를 하는데 굳이 왜 흥행 영화를 또 틀어주냐.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볼 그것도 없었고 하여튼 남유진 시장의 생각은 그거였다는 거죠. 독립영화를 왜 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길한 징조가 있었는데 독립영화제를 1회를 한번 하고 두 번째를 할 때에 예산 안에 독립영화제 예산이 올라오는데 없는 거예요. 예산안이 없어. 독립영화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막 찾아보니까 한여름밤의 영화 감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게 독립영화제다. 왜 이름을 한여름밤의 영화 감상이라고 했냐 하니까 작년에도 영화제를 개최하는데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독립영화가 뭐예요? 라고 자꾸 물어본다. 시민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독립영화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그때도 근데 결국엔 제가 지랄해서 다시 독립영화제라고 올렸어요. 이름을. 그때도 되게 이제 주최를 했던 대구 경북 독립영화 협회에서는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지역계 스며들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러니까 독협이라고 저는 이제 줄여서 네. 그러니까 독협이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과는 조금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그쪽에서 진행을 했었었고, 그래서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그러니까 기존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하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기획했었던 네. 분이 그때. 예. 그 행사 하시는 과정에서 남유진 시장 만난 적 있나요?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어차피 네. 뭐 그냥 행사를 진행을 행사만. 하는 것만 제 역할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저는 이제 행정 실무진들하고는 네. 많이 뭐 이렇게 좀 봤었죠. 네. 실무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낯설어 했죠. 이런 일 자체를 많이 낯설어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그러니까 시민들, 사실 이런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민들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네. 무엇보다도 어떤 영화제가 되려면 관계자들이 먼저 이제 첫 번째 타겟을 이제 그렇게 잡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서비스를 하고,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치적을 좀 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었죠. 3번에 걸쳐서 영화제를 하는 동안에 남시장의 행사장에 온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남시장 사모님은 사모는 왔어요. 가수 왔었어요. 네. 네, 기억나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선출직들이 안 와요. 나만 와. 독립영화제에 나만 오고. 김수민 의원은, 당시 의원은, 네. 굉장히 후줄그레하게 와가지고. 뭐 후줄근하게 쓱 이렇게 네. 보고 갔었던 기억이 나네. 아, 그거는 이제 2회 때일 거야, 아마. 네, 제 지역구에서 한번. 후줄그레, 이렇게. 네. 그때 제가 귀신 복장하고 영화 체험이라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고, 맞아. 그거를 제가 선거 공보물 의정 보고서에 제가 막 그 사진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전 줄 몰라요. 귀신 이렇게 복장한 게 있는데 남시장이 그때도 안 오는 게 조금 저는 끼름직했었고 3호가 오긴 했는데 그게 또 그랬겠지. 이제 지역에 만약에 무슨 영화 하는 유지들이었으면 네. 왔었을 거야. 주최하는 사람들이 저희 그렇죠.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시의원들도 안 와. 나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초청하지도 않아서 네. 제대로 그런 거에 이제 제대로 대응도 안 했을 거고. 네. 남시장의 예술 철학은 뭐다? 시가 영화제를 하면 007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 그게 그거잖아요. 백이철 동구청장이 맞아요. 네. 그 사업하면서 트로트 가수 불러라. 그렇죠. 뭐 시민 공모 사업일 예. 때 그거 설문조사 해가지고 받아라. 아니 근데 또 가관이죠. 지금 백이철 청장 잠깐 말씀드리면 같이 비교해. 그 지금 동구문화재단 네. 대표가 맞아. 1년 반 네. 없어요. 그리고 공석이죠. 공석 아양아트 센터 지금 그 원래 관장이 있어야 되거든. 네. 그리고 밑에 공연기획 이제 뭐 팀장 내지는 실장급 있었는데 아무도 네. 없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 이 구청의 행사장이 그냥 구청 행사만 하는 거야. 아, 이게 전문 공연장. 아양아트 센터 되게 좋거든요. 네. 그 전문 공연장만 하고 제가 그 왜 동구 아양아트 센터가 이제 그 문화체육 복합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수성구하고 접경이다 보니까 수성구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백이철 청장 취임 이후로 수성구 사람들 받지 마라 그랬다라고 그때 네.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 네. 그래가지고 드디어 수성구에서 수영장을 짓습니다. 지금 천집장이 네. 유튜브 화면에 제가 시의원 때 사진을 살 많이 쪘다. 그렇죠. 네. 동글동글하네. 네, 민방위복 입고 있는 네. 장면을. 강물바다님이 2,000원 또 야.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 김수민 MC 시의원 시절 사진을 보고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디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야, 이 진짜 정치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살이 쪘어, 그때. 지금 제가 요즘에 좀 살이 쪘거든요. 최근 몇 달 동안에. 그런데도 지금이 훨씬 날씬해 보이네. 그 아양아트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강동문화복지회관이라고 구미에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짓는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통해서 남유진 시장의 예술 철학을 또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제 지역구에 새로 지어지려고 하고 있었던 시설이에요. 그 당시에 2010년에서 14년 사이에. 그리고 이게 사업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이걸 또 BTL로 하니 뭘로 하니 이러다가 시간을 좀 잡아먹다가 제가 그 사이에 좀 요구했던 거는 강동문화복지회관이 구미시 아까 제가 예술회관을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술회관이 빨간 벽돌 빼고는 엉망이에요. 안에 시설도 안에가. 엄청 노후화돼 있고
결정적으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 무대가 예, 붙어 붙어가지고. 있도록 설계가 돼서 양쪽을 동시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음향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 네. 안쪽 음향 이 설계가 그래서 오케스트라나 뭐 이렇게 공연을 하면 네. 굉장히 이제 음질에서 좀 아쉬움이 많죠. 네.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짓는 거 강동문화복지회관하고 구미시 원도심, 구도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하고 거리는 좀 멀지만 제대로 짓자. 그리고 당시에 제가 뭐 문화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화예술정책계에서 냈던 그 사운드라는 잡지가 있어요. 사운드라는 잡지에 보면 정책을 막 발표를 하는데 중규모 공연장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정책이 있어서 그렇다면 저도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좌석 이거를 원래 최초 계획이 1000석이었어요. 그래서 1000석은 유지해야 된다. 1500석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제 지론이었는데 자꾸 구미시 집행부가 500석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설계 도면이라든가 이 계획을 잡는 과정에 잡혔고 제가 이제 지역구의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같은 지역구의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남시장실에 갑니다. 갔는데 계속 남시장이 700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나가수가 한창이었거든요. 나가수 하면서 각지에서 나가수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구미에 안 옵니다. 왜? 할 데 없거든. 문화예술회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다 지금 구미가. 그럼 강동문화회관 짓는 김에 제대로 공연장도 좀 규모 있게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시장하고 살짝 설전이 붙게 되는데 남시장이 그때 그거 어디야? 구미에 있는 경운대? 네. 경운대라는 학교에 공연시설이 그럴싸하게 지어지고 있다. 굳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 공연시설 별로 쓰지 않고 있을걸? 왜냐면 굉장히 구석진돼 있어요. 거기에 가수가 와서 공연하고 사람들이 오려면 다 자가용 끌고 와야 돼요. 주차시설 다 돼야 되는데. 결국에 나중에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남시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무슨 명성황후 뮤지컬을 할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조용필 공연 이런 거 하는데 음향시설 빵빵한 거 필요 없다고. 조용필한테 지금 조용필 공연 같은 거는 그런 빵빵한 음향시설이 필요 없다라고 남시장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조용필 씨 공연. 조용필 팬클럽 다 놀게 하라! 조용필 씨 음향팀은, 조용필 씨는 그러니까 그 시대 공연 예술 기술, 공연 연출 기술의 베스트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음향도 그렇고 조명, 뭐 하여튼 연출, 무대 등등등 해서 저는 정말 공부하듯이 조용필 씨 공연을 보거든요. 그 음향팀 엄청난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분업화되어 있지만 사실 조용필 씨는 조명이나 음향 모든 면에서 다 일가견 있는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필기획이라고 자체 기획사에서 그 팀을 같이 꾸려가지고 투어를 같이 돌죠. 조용필 씨가 어떤 분인데, 조용필 씨가 관현악단이랑 합주하면은 잠깐 이러면서 지금 저기 두 번째 바이올린 2번 스트링 풀렸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거기까지 잘 모르겠네. 그거는 이제 세계 탑 클래스 그 컨덕터들이 마에스트로들은 그렇게 딱 짚죠. 근데 제가 들은 일화는 조용필 씨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조용필 씨면 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잘 모르겠네. 그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음향 조명에 굉장히 그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시는 조용필 씨를 두고 조용필 공연은 빵빵한 사운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조용필 차라리 조용필 씨 보고 반신이라고 해. 조용필 정도면 뭐 음향이 뭐 좋지 않더라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반어적 표현이야. 아니야. 조용필 공연 같은 거는 그런 시설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조용필 공연 같은 거는 조용필 씨와 같은 공연은 음향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 없이도 충분히 관객들을 감동을 줄 수 있다.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런 짓이 아니라고. 뭐야? 남유진한테 돈 받았어. 만원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빡 돌아가지고 조용필 씨한테 얘기해줘야겠네요. 두 사람이 동갑일걸? 조용필하고 남유진 시장이 1953년생이에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야. 남시장이 생각보다 젊네요. 젊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채팅창에서 남시장 관상을 누가 얘기하셨는데, 근데 남시장이 살짝 박원순 필이 나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리고 하여튼 이러한 예술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남시장께서, 박정희 탄신제마다 네. 아닌 반신 얘기를 네. 하는데, 탄신제야말로 별로 음향이 필요 없죠. 맞아요. 그래서 나오네요. 탄신제는 사실 그 야외에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외에서 막 뭐 공연팀은 무용팀 정도구나? 8선년가 뭐 이렇게 나와. 오방색 옷 입고 나와. 박근혜 취향이야. 근데 실제로 이 박정희 탄신제가 언제부터냐? 1979년 이후에 뭐 박정희 사후에 시작됐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1980년대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정희는 80년대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렇지. 네, 박근혜도 은둔 생활이었고, 그러다가 박정희가 본격적으로 깨어나게 된 계기는 그 1990년대 중반에 김명삼 정부 때 TK 출신 그 유력 인사들이 배제될 때, 박태준, 박철원, 또 누가 있냐, 그때 막 자민련으로 대거 들어갈 때. 그렇죠. 박준규 이런 사람들. 박준규. 결국에 그 흐름이 자민련으로 우리 중청도와 손을 잡고 TK가 2인 삼각을 했슈. 그리고 박철원, 박태준이 네. 김대중을 응원하잖아. 최고예요. 네. 기기와 함께 춤을 추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그러다가 이제 IMF 터지면서 박정희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박정희 탄신제를 구미시에서 시작한 것은 네, 헷갈린다. 2009년. 네. 2009년이 어떤 해냐? 2009년은 이명박 정권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예요,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 누구냐 했을 때 압도적으로 적어도 한나라당 내에서는 박근혜다. 네. 친 이명박 쪽 사람들도 다음 대통령은 박근혜다라고 어느 정도 가정할 수밖에 없었던 창창한 미래 권력일 때 그때 구미시가 박정희 탄신제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것은 누가 봐도 박근혜를 겨냥해서 만든 것이죠. 네. 그 댓글을 H손님이 네. 달아주셨는데 추모제가 89년부터라고 최근 KBS 다큐멘터리에 나오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추모제 11.6이 아니라 탄신제. 탄신제, 생일잔치. 네. 돌잔치. 박정희 네. 돌잔치. 그리고 이 추모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추모제도 아마 국가 차원의 추모제? 국민묘지에서 하는 그 추모제일 수도 있어요. 예, 혹시 아시면은 댓글 다시 그러면 달아주세요. 구미에 탄신제를 할 때 네. 박근혜가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한 번 왔나? 그러면 거의 뭐 없어. 박근영이나 박지만이나 네. 그 자식들은 안 와? 탄신제 때는 하다못해 아, 신동욱이라도 옛날에 박근혜가 그 이름 뭐야? 안봉근이었나요? 문고리 3인방 중에? 안봉근이 있었죠. 안봉근하고 이혜훈 의원, 당신은 친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끌고 구미에 한 번 온 적은 있어요. 무슨 행사였나 그때? 박근혜가 네. 참석한 적이 있네요. 탄신제. 네, 2009년에 2009년 아, 처음 시작할 때. 때. 처음 네. 시작할 때 네. 왔었죠. 네. 그때 이제, 여기. 그렇네. 네. 그러고 나서는 없어요. 네. 별로 없고, 나중에 동상 세워질 때 한번 왔나? 동상 세워질 때 네, 김관용 당시 지사하고 사진 찍은 게 있죠. 근데 박근혜가 구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어딘지도 심지어- 모를걸? 저 장담하는데 박근혜는 내리 찍고 갑니다. 달성 군에 읍면이 몇 개인지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몇 개고 이런 거 모를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읍면 알겠지. 모를 거야. 나 저 선거하려면 지도 보잖아요. 선거할 때 한 번 정도밖에 안 내려오는데 뭘. 뭐 할 때 한번. 선거할 때도 요새 안 와. 박근혜가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온다. 아, 자기 지역구에. 난 모를 거라고 봐요. 마을이 몇 개고 보통 이거 다 알거든. 네네. 네. 몰라요. 리가 몇 개고 읍면 몇 개인지 난 모를 거라고. 리는 모를 텐데, 읍면은 알 거야. 읍면 모를 것 같아, 나. 내비해볼까? 박근혜한테 물어볼까? 면허가자. 그리고 어딘지 요새 병원에 있잖아. 대구 경북에 몇 개 시군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 모를 것 같은데. 그건 모를 것 같아. 아. 그 구미에 관심이 없어요. 네. 맞아. 최순실하고 뭐 구미 얘기 한 적 있나? 없을걸? 그리고
이재용하고 그렇게 붙을 거면 구미공단에 삼성에 투자 좀 해라, 고용 좀 해라 이 얘기 합법도 하잖아.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박근혜 최순실은 구미공단에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이재용이랑.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대구도 신경 안 구미에서- 써. 박근혜는. 구미에서 80%를 찍었다니까 그때. 심지어 그 대구 삼성 창조경제 캠퍼스 그거 준공식 때도 최순실 정유라 말만 했지 대구에 돈 투자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유라 말 챙기는 그 여력의 반이라도 대구 경북을 박근혜 씨가 좀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돈을 삼성 라이온즈에 좀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가슴을 안 삼성 라이온즈도 아니고 왜 말에다 투자하냐고. 그러니까. 말을 하나가 하나 그러지. 왜 하나 걸 뺏어 와가지고 마사오에 예? 투자를 해, 삼성 그냥. 탈레스 테크인을 또 하나에 주고 탈레스 테크인하고 말을 바꿔야 될 정도냐고. 그런 박근혜예요. 구미에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아버지 생가도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찾아가라 그러면 못 찾아가요. 있는지도 모를 거야. 아, 있는지는 알지. 글자 생각 이바뀌니까 행사하는데. 예. 그런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를 거야. 그런 박근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남유진이 만든 행사다. 한신제. 이름 한신제가 뭐야? 석가요, 뭐 예수요. 박근혜가 생가터가 아까 잠깐 사진 네. 나왔는데 네. 대구 삼덕동에 있어요. 저기가 이제 대구 동성 5길 동성로 안쪽에 있는데 그 지금 베스킨 라빈스인가? 옆에? 그 뭐 옆에 뭐 여러 개 스타벅스 뭐 있고 등등등 있는데 박근혜 저기 어딘지 모를 거야. 장담합니다. 거기에 찾아오기 어렵지. 장담합니다. 어딘지 모를 거예요. 저기. 아니 생가는 따로 이렇게 구미시 상무동에 고즈넉하게 있기 때문에 공원처럼 예. 이렇게 택시 타고 생가 가자 가자, 그러면 맞아요. 가면 되는데 가요. 박근혜 생가터는 택시 타면 안 돼. 도보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미에 왔어요. 구미에 왔는데 구미시 상무동에 갈 일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참고로 좌파 성향이에요. 마침 가려는 데가 박정희 생가 부근이에요. 랜드마크인 거야. 근데 박정희 생가 가자고 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택시에서 기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카키 마사오 생가에 가자. 그 다음에 기사가 더 웃겨. 내려! 알아들었어. 불결하게 그냥 말이야. 알아들었다니까. 다카키 마사오를. 구미에 가서 불결하게 말이야. 근데 박정희 생가에 한번 시사인 인턴 기자가 천용길 기자하고 안다 그러던데. 네, 제 음. 대학 후배입니다. 아. 네. 그 2017년경에 시사인에서 인턴하던 젊은 기자가 구미에 내려왔어요. 남유진은 왜 그렇게 박정희에 아부하는가? 네. 박근혜 아부하고 남유진 시장은 결국에 태극기 부대까지 갑니다. 태극기 부대 동지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겠다라고 구미에 내려와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박정희 생가 근처에 있는 동상 에스코트를 하고 다시 구미역으로 돌아가는데 택시기사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그 택시기사분이 당시에 딱 50세. 그리고 구미 출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남인가 경북 어디 출신이야. 그 구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미는 아니나 영남 지역 출신인 취직하러 구미에 왔었던 그 사람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마침 자기 집이 박정희 생가 부근이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조기 축구회도 하고 하는데 내 주변 내 나이 또래 구미 시민 중에 박정희 사업에 돈을 구미시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예. 구미의 진면목이에요. 50세 남성 외지 출신, 영남 출신 구미 시민이 박정희 기념사업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주변도 그렇다. 예, 저는 그 답변이 별로 의외가 아니었어요. 김관용이 3선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유진이 삼선을 3선을 했고. 하면서 박정희를 끄집어낸 거죠. 더 끄집어낸 네. 거죠. 그렇죠. 민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네. 박정희가 구미에 정착하게 된 거네. 인자. 내가 고향에 돌아왔어. 이렇게 된 거죠. 동상도 만들어지고 김관용 시장 때보다 남유진 시장 때 훨씬 두드러졌어요. 훨씬. 왜냐하면 90년대 시대는 사실 박정희에 대해서도 그때 막 문민정부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박정희 향수가 네. IMF를 지나고 나면서 우리가 이제 언제 경제가 좋았지라고 되돌아보면서 이제 박정희가 확 커져버린 거잖아. 그 김관용 시장도 오히려 민주노총이나 경실련 이런 시민사회단체에 손을 내밀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박정희를 막 크게 띄우진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특히 박근혜가 대선 가도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구미시의 그 박정희 기념사업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인 반신이라는 얘기도 뭐 가슴에서 우러나온 박정희 존경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떻게든 권력에 그렇죠. 네. 조금 이제 좀 가까이 가볼까. 그 메시지는 박근혜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네. 그리고 반인 반신이라는 말로 온갖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해마다 그것을 반복할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지만, 자, 박근혜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박정희 기념관을 김대중 정권 때 국고부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구에 와서 DJ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냐 이걸 두고 서울파와 구미파가 나뉘어져요. 아하. 네. 그때 박근혜는 어디 파였느냐? 서울파겠지 뭐. 서울파였습니다. 서울 사람이네. 박근혜는 구미에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 것을 반대해서 심지어 이거 잊혀진 이야기인데 구미시의 내부 세력들이 집회를 하면서 박근혜 화형식을 합니다. 이건 몰랐지? 구미에서 박근혜 화형식을 했다니까. 박근혜 화형식을. 네. 그게 2000년 전후쯤이었을 건데. 심지어 그 친박정희 계인 거잖아. 뭐, 하여튼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 거 아니야. 박정희의 신봉자들이 박근혜 신현학. 신현학 당시 그 유신시대 때 부총리였죠, 마지막에. 국무총리를 했었었고. 부총리였나? 부총리를 하다가 최규하가 국무총리였을 때 부총리였는데 최규하가 위로 올라가고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하여튼 그때 국무총리 신현학 국무총리였을 거예요. 그 신현학 씨가 대표적인 친박정희 기념 인사입니다. 근데 신현학 씨도 구미에 지으면 안 된다. 아하. 서울에 지어야 된다. 네. 이런 그 서울 중심주의들. 그런데 구미 시민들 일부가 집회를 하면서 박근혜 신현학 화형식을 합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다. 구미 시민들 졸라 자주적인 게 그렇네. 박근혜가 2002년에 한국미래연합이라는 당을 따로 만들어요. 그렇지. 한나라당 부총재하다 탈당해서 이해창의 반기를 들고. 그때 구미에서 줬도 안 찍어줍니다. 박근혜도 한나라당이니까 구미에서 많이 찍어줬지. 박근혜도 지 혼자 우리 공화당 이런 식으로 하면 구미에서 안 찍어줘요. 예, 그래서 구미에서 박근혜 화형식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 박근혜가 대권 가도로 오르고 한나라당 당권을 차지할 것이 유력시 될 때 남유진 시장이 박근혜 아부성 사업인 박정희 기념 사업을 대거 시작합니다. 추모제만 하는 것을 탄신제까지 늘렸고요. 네. 그다음에 새마을 테마파크, 그렇죠. 박정희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 등등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요. 박정희 기념 우표 사업. 그거는 100주년 사업에 그렇죠. 맞춰가지고. 박정희가 1917년생입니다. 2017년이 박정희 100주년이에요. 탄생. 하필 그때 그것을 앞두고 박근혜가 파면이 되었죠. 네.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100년 맞아. 되면서 그리고 박근혜가 최순실 태블릿 보도를 맞고 조금 개길려다가 또 맞죠. 졸라 쳐맞고 두문불출한 날이 10월 26일입니다. 2016년 10월 26일. 내 날짜 정확하게 기억해요. 네. 아버지 죽은 날에 박근혜 정치적 생명도 죽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네, 공교롭게 하여튼 근데 그 100주년 사업의 즈음에서 남유진 시장이 우표를 발행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논란에 부딪혀서 불발됐죠. 그렇죠. 이게 남유진 전 시장이 행정소송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우정본부에서 발행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무렵에 제가 이 남유진 전 시장이 박정희를 얼마나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썼는가라고 하고 느꼈던 게, 기자간담회가 한번 있었어요. 남유진 시장이 경북도지사에 출마하겠다라고 했던 자리에서 남 시장이 뭐 이야기를 하다가 5.16 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표현을 했길래 제가 혁명 졸라 좋아해. 그걸 빨갱인가? 이야기를 쭉 다 듣고 한 2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죠. 네.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이십니까? 아니면 이 진짜 혁명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겁니까? 그냥 뭐 입에 붙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답변이 죄송합니다. 남 시장이 네. 신심이 약해.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부터 혁명이라고 배워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취소다. 네. 남유진 실망. 이 양반 진짜 공무원이다. 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자 살려고 찬양했던 거잖아. 그냥 계속 그 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행시 봐가지고 그냥 쭉 그냥 그렇죠. 그렇게 온 거예요. 네. 이게 또 재미난 일화가 남유진 시장 말고 구미에 친박연합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뭐야 그 친박연대 아니에요? 연대 아니고. 뭐야 그 조카가 아니야? 박정희의 형인 독립운동가 박상희 박상희. 선생의 유복자인 박준홍 씨. 박준호. 이 사람이 나이 30도 안 됐을 때 박정희의 은덕으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했었어요. 박정희 정권 때. 이 양반이 나중에 만든 정당이 친박연합입니다. 친박연합이라는 정당으로 2010년에 구미 시의원 4명이 나와요. 지역구 3명, 비례대표 1명. 예, 구미 제2당이 됩니다. 근데 친박연합 의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때 당시 구미 시의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국내 어디 연수를 갈 때였어요. 근데 어떤 공무원이 의원들을 찾아와서 이 연수 날짜가 박정희 탄신절랑 겹친다. 안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정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의원님들 욕먹을 수도 있다. 김수민 의원 같은 사람이야. 당연히 안 가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은 좀 다르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드렸더니 그 친박연합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박정희가 반미기 주나. 이씨발 친박연합이라며. 박정희가 반미기 주나. 그냥 고고한다. 예, 그러면서 연수를 갔어요. 아하. 박정희 탄신제에 참석 안 하고. 유물론자야, 씨발. 박정희가, 그래. 박정희가 반미기 주나. 그렇지. 친박연합인데. 그리고 이 친박연합은 박근혜 당시 의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친박자를 떼라는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친박연합이 뭐라 그랬냐. 우리 이 친박의 박은 박정희의 박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박정희가 반미기 주나 하고 그냥 연수를 가셨다는 그런 훈훈한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이 대표가.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지금 의원 아니에요. 누군지 알 것 같아. 네. 얼마 전에도 봤어. 이 대표가 관여하는 어떤 사업에서 얼마 전에 봤어. 그거. 말투가 이렇죠. 그렇죠? 그 양반이 참고로 박정희 생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또 다른 의원하고 의원 되기도 전에 설전이 붙었어요. 어느 행사 자리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예, 설전이 붙고.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상대방 그 상모동 지역구 박정희 생가 지역구 의원은 그때 얼굴이 붉게 돼서 그냥 비실비실 물러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의원 또 엄청 목소리 큰 사람이었어. 근데 그 의원이 저하고 생각보다 가깝게 지냈었는데 저가 하는 정책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박정희 생가가 지역구인 그 의원이. 근데 술 먹으면 항상 저한테 근데 김 의원 박정희랑 안 건들면 안 되겠나. 네, 그렇지만 제가 계속 건드렸고 근데 제가 박정희 탄신제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을 삭감하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계속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삭감했다 내가. 박정희 관련해서 근대화 투어라는 게 예산안에 올랐어요. 근대화 투어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고 뭐 그렇겠죠. 구미공단 가고. 근데 이제 시민들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근대화 인사를 초청해서. 초청해서. 네. 그럼 누굴 초청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박정희 사업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직접 질의하진 않았는데 제가 사석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은학 이런 사람들 오겠네 이렇거든요. 근데 사석에서 어떤 그 의원이 이건 뭐 김종필 씨 같은 사람 오는 겁니까? 이런 공무원이 네 맞다고. 근데 제가 이걸 날리자고 예결특위에서 주장을 했고 의원들도 약간 받아줬어요. 이거는 이거 굳이 해야 되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제가 그냥 어차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박정희 자체를 반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걸 똑같이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 되거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근대화 인사라고. 네.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들하고
다 근대화 인사다. 누구를 불러서 뭘 하겠다는 거냐. 만약에 구미시에서 파도 광분들을 부른다. 이랬으면 이게 먹혔을 수도 있어. 근데 김종필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나는 구미에 그렇게 안 불러줘도 갈 수 있슈. 이런 김종필 씨를 굳이 불러야 되나. 그게 5천만 원짜리였어요. 사업 예산도 꽤 돼요. 투어 치고는 5천만 원이 구미 독립영화제 예산이었거든. 누가 작업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청소년들까지 박정희 캠프, 리더십 캠프를 하겠다고. 아, 박정희 리더십. 네, 이건 내가 깎았나? 이거 엄청 싸운데 이것도. 이거 나 딴 걸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 못하겠다. 청소년들 끌어들이지 마라. 구미시가 그렇지. 어떤 데냐면 저는 운 좋게 피해갔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소풍 갈 때에 박정희 생가 주변에 가면서 생가에서 참배를 했어요. 김일성이야. 그러니까 학교 학생을 데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참배를 왜 이거는 해? 좀 불가피한 현상인 측면이 반은 있다고 보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제가 다닌 학교는 아니었지만 구미 초등학교에 박정희 동상이 있어요. 박정희 동상이 있는 유일한 학교인가? 경북대학교에 초등학교 중에. 아, 경북대학교 있잖아. 경북대는 흉상. 흉상. 네. 흉상인데 이거예요. 부조상이요. 부조. 부조. 네. 근데 이제 구미 초등학교에는 동상. 그 구미 초등학교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나왔죠. 근데 그 동상은 그나마 작아요. 구미 초등학교에 있는 거는. 이승복 동상 크기랑 비슷해. 그렇지. 꿈이 하여튼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박정희 생가에 있는 동상은 진짜 잘 만든 동상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김영원 교수, 홍익대 김영원 그분 교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대표작이 박정희 그리고 이제 광화문의 세종대왕. 아, 세종대왕 동상하고 박정희 구미 상무동 동상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분이고 아. 그리고 그 상암 MBC에 보면 이거 있잖아. 이렇게 사람 아, 반 딱 이렇게 네네. 되는. 원래 이제 사람 반쯤 되어 네. 있게끔 만드는 게 원래 그분 트레이드 마크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자기는 어디 교수라고요? 홍익대. 홍익대. 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좌파 우파도 아닌 예술파다. 그럼 좌파 것도 만들어주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입금 되면 만들어준다는 거야. 기술자 지구가. 기회 되면 간다. 지금 유튜브로 천집장이 네. 박정희 동상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다른 도안이었습니다. 자세가. 이거 뭐지? 네. 이거 있잖아. 뭐 이건가 뭐 손가락질로 하고 있는데 김일성 동상이랑 비슷하다고. 아니 동상 비슷한 거에 이렇게 컴플렉스를 가지시나? 똑같은 것도 아니야. 손가락질 하는 거거든요. 김일성 동상은 손가락질 아닌가? 김일성은 이거 하고 있지. 손을 펴고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딱 했을 거야. 그럼 김일성은- 요거는 히틀러니까 뭐 이렇게 김일성은 각도가 요러 뒷찜지 뭐 하여튼 요렇게인가 뭐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손 들고 있는 거. 레닌이 주로 이렇게 있었어. 박정희하고 레닌 동상이 레닌하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있지. 박정희 동상은 이제 손가락 처음에 초하는 그다음에 김일성은 5손가락 다 펴고 있는 거였는데 뭐가 그렇게 찔려가지고 황급하게 바꿨어요. 그 동상의 유사점이라면 동상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유사한 거죠. 동상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라는 걸 인식을 못한 사람들이 동상을 두고 소극을 한판 벌인 것이죠. 하여튼 남시장 지금 주영은 뭐해? 남시장 지금? 선거 준비하고 선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구미 갑하고 구미 을하고 어디 출마할지. 지금은 을에 더 염두에 그쪽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 고향이 선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별로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네. 선산에서 몰표가 쏟아지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다. 네. 그 지난 그 경북 도지사 선거 때 네.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그 지역에 이제 광고 쪽에서 일을 하던 좀 젊은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남유진 시장 캠프에서 네. 잠깐 일을 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정말 지겠더라고.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컨트롤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게 마지막에 뭘 했나 이러니까 아니 모니터를 한 대 가져온 거예요. 네.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 아무도 안 쓰길래 그냥 자기 들고 왔다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정말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랬는데 네. 이러다 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치러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남유진
전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개 더 있어요. 네, 다룰 만한 사안들이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출마하면 네, 강변 골프장 사업 그거 내가 아. 막아냈지. 근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다음 편으로 나중으로 넘기고 날릴레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릴레오 이제 유시민 알릴레오 뭐 따라한 거 아니냐? 유시민 싫어하지 않냐? 날릴레오라 이름도 쓰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 두는데 내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인 추억 소개, 진중권, 유시민, 그리고 박사모로 이어집니다. 남유진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완영 의원입니다. 편지 하나 날릴래요. 이완영은 전직 의원 아니냐고요? 제가 시장님이라고 불려드렸으니까 저한테 의원 취급해 주십시오. 지난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생일잔치에서 남 시장님 명언을 못 들어갔고 실망입니다. 수능이랑 겹쳐가지고 근처 학교에 시끄러울까 싶어가 조촐하게 치러졌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공화당 일마들은 막 집회하고 떠들었다 합니다. 남 시장님, 우리 공화당 좋아합니까? 수능은 미워합니까? 남 시장님, 조용필 공연 음향 그저 그래도 된다고요. 문화회관 주변에서 수능시험이라도 칩니까? 남유진 시장님, 조용필 미워합니까? 혹시 김종필은 좋아합니까? 김종필 총재님은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모자란 점이 몇 가지 있어. 약해. 알려진 것과 달라. 그렇게 약한 사람이 없어. 약하니 의심을 잘하고.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어. 내 증언록에는 그렇게 안 했어. 하지만 이야기 나오면 인식이 달라질 정도요. 뭐 다 아는 한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지. 계집애 데려다 술 마시다 제일 믿는 부하한테 총 맞았잖아. 남 시장님, 남 시장님, 박정희 대통령은 반인 반신이라고요. 남 시장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좋아합니까? 짬짜면은 미워합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4분의 1신입니까? 김종필 총재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나쁜 점만 물려받았슈.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슈.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고 해도 거기 앉아있을 거요. 남 시장님, 아이고 이거 자꾸 하니까 목소리가 풀리네. 다시 튜닝 들어갑니다. 남 시장님, 법무부가 검찰개혁한다 하더니 병원 특실에다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셨다 하네요. 법무부 좋아합니까? 검찰 미워합니까? 나는 검찰 미워합니다. 이 경찰이 내 선거법 위반 혐의 이건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찰 일마들이 나를 기소해갖고 의원직 결국에 사법부가 내를 떨가버렸습니다. 근데 남 시장님, 국회의원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출마하지 마시고 우리 시간 나면 박 대통령이나 만나러 갑시다. 의원 도전 말심하게 하십시오.